안녕하세요. 마오타이의 노다지 차트입니다. 최근에 차트가 많이 업데이트 되면서 구체적인 그 내용을 녹화 방송을 뜬 지가 좀 오래되어 가지고 새롭게 한 번 더 상세하게 차트 설명을 해 드리고자 이 방송을 열었습니다. 노다지 차트는 두 개의 차트로 만들어집니다. 한 개는 국선 위주로만 일단 설명하겠는데, 음, 트레이딩용 메인 차트는 110틱으로 구성되고, 그리고 큰 흐름을, 시장의 큰 흐름을 보는 차트는 600틱이나 900틱 이렇게 자기 선택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의 등락폭은 파동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위로 P1, P2 그 이상의 등락폭은 거의 만들어진다. 최소한 기본 아무리 등락폭이 적더라도 이렇게 중심선 아래에서 P1 사이에서만 거래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경험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폭은 두 개 폭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래로 이선이 지지되면 언젠가는 오후장이 되더라도 중심값을 올려가지고 다시 P1 상승 1파까지 시도되는 이런 상승이 나온다. 이것이 저항으로 만들어진다면 다시 또 언젠가는 오후장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것도 나올 수 있겠죠. 하락, 추세가 하락이라면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는 일봉이 들어가고 어, 그리고 600틱이나 900틱으로 조정해서 지금 지수가 파동의 중심선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그러면 밑으로 갈 것인가 밑으로 빠질 것인가 위로 돌파할 것인가를 가늠하고 내가 아, 신호 목표치를 매수를 진입하거나 매도를 진입하거나 막히는 자리가 반드시 나오죠. 전 저점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 부분에서 매도를 했다. 그러면 밑으로 하면 이 자리 정도에서는 다시 한번 끌어주고 기다렸다가 추가 상승인지 잘 추가 하락인지 기다렸다가 그죠? 판단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몇 틱 더 먹으려고 기다리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 수익이 줄여되겠죠. 그래서 또 여기서 뭐 이 정도에서 튀어오를 때 매수를 했다면은 이 막히는 이 자리 부분에서는 일단 익절하고 매수를 익절하고 기다렸다가 돌파하는지 지켜보다가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여기서도 뭐 매수를 해가지고 매도는 미리 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익절을 하고 막히는 부분에서 익절을 하고 기다렸다가 계속 안 빠지고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지지선을 따라서 다시 또 매수를 한번 들어가. 그러면 대체로 이 박스권이 이 정도 만들면 반대편에서는 이 정도 박스권을 만들거든요. 그죠? 돌파한다는 거죠. 그 중심선을 돌파했으면은 중심선을 돌파했다면은 대체로 예를 들면 이만큼의 박스권을 돌파하니까 반대편 박스권은 이만큼 최소한 만든다. 그죠? 그렇게 그림을 잡고 매매를 하십니다. 그러면 돌파다. 그러면 뭐 여기서 다시 재매수를 들어갔더라도 반대편 정도까지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입증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센서, 그런 게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박스권을 이렇게 이 선이 돌파를 하니까 그죠. 반대편만큼 이만큼 돌파하는 거죠. 그만큼 목표치가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1차 목표는 이만큼 박스권 하단에서 만들었으니까 돌파하니까 1차 목표는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 그림상으로 우리가 어, 진입을 했을 때 목표가액을 내가 매수를 했는데 어느 정도에서 익절하면 최대로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는 자리인가. 그 110TX만 보면은
큰 어떤 큰 시장의 큰 숲을 좀 놓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600틱 내지는 900틱 안에서 내가 목표치를 좀 크게 잡고 매매를 할 때는 이 차트가 필요하다. 물론 파동의 중심선과 금일의 중심선 P1, P2, P3 이런 가격이 110틱짜리에도 들어갑니다만은 110틱 안에서만 계속 시장을 보게 되면 좀 큰 흐름을 놓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 차트를 한 축에 띄워놓고 한 번씩 참고하면서 110틱에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0틱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10틱은 일단 차트 처음 접하는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 각각 명칭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래는 통시그널이라 합니다. 통시그널. 이 차트는 영선 아래에 있냐, 이 바가 영선 아래에 있냐 위에 있냐, 그거만 좀 집중적으로 일단 보시는 게 좋으시고, 그리고 최대한 이 통식은 영선 밑으로 쭉 빠졌다가 올라올 때는 다시 어떤 조정으로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익절은 물론 뭐 미리 저점 부분에서 익절해두고 이런 5분선에서 매도해가지고 전 저점 부분에서 익절해주고 기다리다가 통선이 계속 이 통선이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미리 매도하지 말라는 거죠.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물론 이 자리에서 매도 들어갔더라도 다시 계속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밑으로 안 빠지면은 적당히 또 빠져나올 뻔한 일에서 잘못하면 통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쭉 달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번 먹었는데 그죠? 욕심내지 말고요. 이 통선이 쭉 올라가는데 약간 5분선에서 재매도를 했더라도 이게 살아있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죠? 충분히 빠져서 올라오는 상태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충분히 올라가가지고 여기 끝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막히는 자리에서 입질을 했다면 5분, 5분선에서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입질했다면 이 선이 꺾기 있잖아요. 그죠? 꺾이면은 좀 기다렸다 가지고 어차피 이런 물량이라든지 여기 있는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 반드시 여기서 매수로 물리기나 이래가지고 그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본전 왔으니까 뭐 본전에서 빠져나온 사람, 밑에서 매수해서 수익 났으니까 입질하는 사람, 미리 여기서 고점 부분이니까 매도 한번 해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막 엉켜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밑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입질하고 기다렸다가 통신호가 꺾여버리네. 그러면 좀 더 신중하게 기다렸다가 밑으로 빠져 내려오는지 기다려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다시 이제 매도 신호 떴다. 좀 늦더라도 미리 이런 데서 매도하면 좋겠지만 그리 못했더라도 여기서 매도해서 적당히 또 묶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통신호는 그런 관점에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하루의 등락폭입니다. 하루의 등락폭, 오늘의 등락폭이 아침장에서 600T나 900T에서 보시다시피 내가 이 정도 마디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은 뭐 밑으로 빠지더라도 좀 버틸 수 있는 자리다. 뭐 시장을 그런 관점에서 크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아침에 갭등이 나오거나 갭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갭락 나오는데 추진 매도를 해가지고 짧게 묶겠다고 들어가다가 바로 물리는 경우가 있죠. 크게 물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오늘의 등락폭에서 하고 밑에 하방으로 마디 자리가 어느 정도고 상방으로 떴을 때는 마디 자리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개념으로 한번 잡아서 시장을 보는 그런 습관도 필요하다. 그래서 아침장에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제가 하루 등락폭이 어느
어느 정도다 이렇게 판단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 우측으로 가셔가지고 여기면은 이제 4.5원은 역시 하루의 등락폭이고, 이거 중간에 327.997, 요거는 오늘의 파동의 중심선 가격이고, 위로 상승 1파, 2파, 3파, 아래로 상승 하락 1파, 하락 2파, 하락 3파. 그래서 오늘의 목표치 위로 가면 얼마 정도, 아래 얼마 정도 이렇게 파동 가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중간적으로 가서는 진폭이 나와 있죠. 진폭. 그 최근 한 열흘 정도의 진폭 추이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죠? 전일이 뭐 한 6포인트 정도 등락폭이 나왔다. 그러면 오늘 정도는 최소한 4포인트 이상 정도는 등락폭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반대로 전일이 한 2포인트 정도 등락폭이 나오면은 아주 뭐 2포인트, 3포인트 등락폭하면 다음날은 또 파동이 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파동이 많이 좁아 축소됐을 때는 다음날은 파동이 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뭐 2.25포인트 등락폭이 나오는데 다음날은 뭐 9포인트 등락폭이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하루에 등락폭이 많이 적다는 의미는 악습권을 심하게 축소해가지고 많이 축소됐다는 의미죠. 그럼 등락폭이 적으면 다음 파동은 에너지가 결집됐으니까, 파동이 적다는 것은 알이든 상박이든 파동이 많이 이렇게 응집되어 있기 때문에,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에너지가 한쪽으로 쏠릴 때는 세게 흐를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향. 그래서 전일의 등락폭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최근 등락폭의 추이를 이렇게 보여주는 갑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총 미결 선물의 총 미결제 약정 수량, 그죠? 요거는 당일의 미결제 약정 수량 증감. 요것이 총 미결제 약정 수량 증감이고, 그죠? 총 미결제 약정 수량, 당일 수량, 그리고 금일의 미결제 약정 수량 증감. 요거는 오늘의 110T의 보험 개수 879, 110T의 보험 개수, 오늘의 보험 개수가 몇 개인지 그거가 되고, 요거는 금일 장 흐름을 계속 분석하면서 수치값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 수치, 금일의 수치값을 계산해 가지고 다음날 목표치가 P1, P2, P3 파동의 중심선 가격을 바로 아침 요 수치값이 다음날로 이역을 돼 가지고 차트가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당일 매매에서는 참고할 필요 없고, 그냥 다음날에 파동의 중심선 가격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장중에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위에 차트, 상방 차트, 상 차트를 설명하기 전에 간단히 한번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그 에너지는 지수가 뭐 일봉상 양봉을 만들고 음봉을 만들고 뭐 크게 움직이고 어떤 뭐 등락비 적을 때도 있고, 이런 움직임의, 시장의 움직임의 그 에너지는 선물이 주이지만은, 선물이 거의 저는 7할 이상, 7할 내지는 8할 정도가 시장의 에너지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머지 현물도 있고 시장의 에너지를 좌우하는, 즉 그 변수값은 옵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옵션이나 어떤 이런 것은 시장을 움직이는 주 에너지는 아니죠. 따라가는 거죠. 하여튼 그 변수 값에서 한 20% 정도나 차지하거나, 현물은 선물을 따라가는 거죠. 선물이 먼저 움직이고 뭐 현물이 따라서 움직이는 흐름이니까, 현물의 흐름보다는 선물에 집중하고
또 좀 미세하게 보시려면 옵션은 그건 참고로 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보게 되면은 머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진다는 것은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죠. 생각이 많아지면 어떤 진입의 신도를 못 믿고 차트의 조건을 못 믿고 망설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움직임에 저는 7할 이상을 어떤 변수값으로 선물로 보기 때문에 선물에서 답을 찾자. 그러면 선물에서 계속 집중하게 되면 머리가 단순해지고, 내가 들어가서 매도 신호 떴네. 그러면 5분선의 저항라인에서 여기서 매도 치면은 위로 올라타면은 이 2차 저항라인 여기서 올라타면은 컷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서 매도 들어갔다. 매도 신호 뜬 상태에서 5분선 여기서 매틱 튀어오더라도 이거 튀어오르면 컷하겠다. 그래서 들어가서 수익 나오면 빠져나오고. 이런 경우는 5분선에서 매틱 정도 오차가 이렇게 안 부딪히고 이런 경우에는 진입하기가 좀 까다롭죠. 이런 경우는 뭐 진입을 못하는 경우 있고, 다시 2차 지지라인 인덱스 매수를 들어갔더라도 여기를 지지선을 잡고 버티다가 수익 나는 듯 하다가 못 나오면 매티로 주고 빠져나오거나 본전 빠져나오거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매매 방법은 일단 좀 더 상세하게는 좀 넘어서 설명하고 차트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거는 채널선입니다. 채널선. 이 보시면은 채널선 밑에 있을 수 있고, 그죠? 계속 그 위에서 꺾여서 아래로 깨버리면 채널선이 위에 이제 앞에 고점에서 그려지겠죠. 이 채널선 아래 채널선, 하방 채널선, 상방 채널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채널선을 따라서 이 수치값이 그려집니다. 그죠? 수치값이. 그래서 이 수치값은 하루 평균 7, 8 정도씩은 평균 그 수치값이 만들어지는데, 하루가 양봉이더라도, 지수가 양봉이더라도 또는 음봉이라도 이 수치값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죠? 지수가 원데이 장으로 쫙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안 오죠. 하방으로 그냥 쭉 내려오는 이름은 하루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까 말까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 하루에 7, 8 정도는 이렇게 수치가 만들어집니다. 계속 오르락 내리락, 그날 양봉이더라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을 에너지를 왜냐하면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계속 이 파동을 만들어줘야 추격 매수했는 사람들 또 손절시키고 다시 또 받아서 올라가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추격 매매하는 사람들을 계속 손절시키고 그 에너지를 담아서 시수는 올라가고, 또 내려올 때도 추격 매수했는 사람들 이런 손절을 시키면서 추격 매수했는 사람들 적당히 이런 데서 매도 따라 들어갔다가 직 튀어오르니까 손절하고, 그런 사람들 또 잡고 다시 또 매도 치가지고 따라 밑으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작은 파동이든 좀 큰 파동이든 만들면서 이렇게 반복해서 내려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만들어진다는 의미로 이게 수치를, 파동의 개수를 잡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적당히 수익 났을 때 매도 쳐가지고 수익이 났다. 그죠? 물론 더 내려가 볼 수도 있죠. 매틱 더 내려갈 때 추격 매도하지 말고 차분히 기다렸다가 다시 저항 라인에 한번 매도 쳤다가 짧게 묶고 나오거나 튀어 올라 버리면 손절하거나, 그렇게 기다리는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매수 신호 떴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미리 여기 저항라인이니까 매도를 하고 뭐 이렇게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영림이다 생각. 이 차트 안에만 집중하시면 손실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또 수익 나면 저항라인 측정하고 다시 또 뭐 지선에 매수를 해가지고 들어가거나 여기서 이제 재미 모였더라도 기다리다가 5분선에 오면 또 저 진입해서 익절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셔야 된다. 근데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은 2차 지지라인 이걸 깨지 않는 날은 매수로 보시면 된다. 매틱 5차 나오더라도 매틱 빠졌다고 급을 푹 내가지고 손절 바로 하시지 마시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그 채널 쓰는 의미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고 트렌드 라인을 일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트렌드 라인은 요선, 요선, 그리고 또 요선, 요선 네 개 선이 있죠. 트렌드 라인은 네 가지 선이 에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부터 크로스업 되는 흐름, 크로스업이 되면은 그죠? 위에는 보시면 선이 하나로 겹쳐져 버리죠. 위에 트렌드 라인이 두 개였는데 하나로 겹쳐져 버리죠. 아래는 이렇게 벌려지면서 올라가고 그죠. 이렇게 벌려지면서 올라가고 상방 추세가 계속 상방으로 유지된다는 의미고 그래서 5분선하고 추세선하고 겹쳐지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수익은 거의 준다. 그죠? 겹쳐지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수익이 준다. 만약에 또 진입하고 또 인데스 들어갔다가 또 물렸다면 이거 깨면은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그래 나가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추세가 상방으로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는 이런 지선이 꽉 있는 자리에서는 쉽게 잘 안 무너집니다. 그죠? 이런 큰 흐름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매팅 빠지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파동이 오늘 중심선 가격도 있고 전저점 자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버텨볼 만한 흐름이죠. 장중에 매매하다 보면 이런 개념 자체를 좀 잊어버리고 매매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내가 여기서 진입하더라도 이런 앞전에 이런 큰 흐름까지도 이게 한 번씩 훑어보면서 이게 시장을 바라봐야만이 내가 여기에만 너무 그 자리에서만 집중하다 보면은 진입하고 나서 뭐 자기 매매 창만 띄워놓고 거기서 뭐 달달달 뜨는 그런 흐름을 매매를 하게 되면은 차트를 보는 흐름을 차트를 놓쳐버리는 경우 있죠. 그죠? 매팅만 자기 진입 자리에서 매팅만 밀리면 막 손실 날까 봐서 급을 내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보는 흐름,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은 조금 늦게 들어가더라도 추세 신호가 만들어지면은 그 자리에서 거의 수익 날 확률이 훨씬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추세선이 여기서부터 만들어져 쭉 내려오잖아요. 그죠? 추세선 여기서 늦게 들어가더라도 그죠? 수익 충분히 나온다는 거죠. 계속. 미리 여기에서 매수 자리다 생각하고 들어간다 보면은 그러면 여기 시가 부분에서 매수 자리가 돼가지고 물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 늦게 들어가더라도 신호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렇게 진입하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파동은 5, 6, 7, 8 이렇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기다리면 자리는 나온다. 계속 자리는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자리 노리시면 될 것 같고 자 트렌드 라인하고 5분선하고 겹치는 자리에 승률이 높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자 5분선은 뭔가 5분선은 뭐 제가 부르기 쉽게 해서 5분선 이렇게 어, 명칭을 만들었는데 이 소시지선처럼 이렇게 이제 계단식 올라가죠, 그죠? 계단식 올라가는 요 사인을 5분선입니다. 밑으로 내려올 때는 반대로 색깔이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이게 내려오죠. 그걸 매수는 그 선을 지지선에서 따라서 매수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매수했을 때 이런 흐름이 나올지 미리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은 다음 지지 라인이 어딘가는 이 라인이라고 보죠. 그 앞에 5분선이 만들어진 자리, 여기 5분선 만든 자리에서 연장선으로 계속 따라가는 거죠. 새롭게 5분선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또 5분선이 만들어지고, 그죠? 이걸 지지선을 해서 좀 깊게 조정하더라도 그 차하 이 두 번째 지지 라인에서 그에 한번 지지되는 기량이 높다. 그래서 그 밑으로 가지 않는 한은 손들을 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잡으면 0.3포인트 손절이 거의 안 나갑니다. 물론 큰 나간다는 것은, 그 0.3포인트 큰 나간다는 것은 이미 그 신호는 그 자리에서는 수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수익이 안 나온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문스는 어떤 계속 지수를 움직임의 폭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 선을 따라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렌드 라인, 뭐 5분선, 채널선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한데, 채널선의 수치값을 좀 더 짧게 봐서 만드는 선이 이겁니다. 요 채널선, 저거지. 좀 짧게 봐서. 그러면 요 선이 요 선을 채널선 요걸 올랐으면 어디 되냐? 올랐으면 밑으로 하나 빠지잖아요, 채널선이. 그럼 통신원이 계속 이렇게 영선 위로 올랐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신호가 영선 위로 올랐을 때 채널선도 이렇게 단기 채널선이 가격이 위로 올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점에서 채널선을 좀 더 단기적인 개념으로 아래에 통신호와 맞춰서 만든 채널 신호가 이것이다 보시면 채널선이라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이렇게 채널선이 밑으로 계속 이제 위에서 놀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신호도 계속 영선 아래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통신호가 영선 아래로 이루어진다. 나머지는 파동의 중심선 가격, 오늘의 파동 중심선 가격, 요거는 금일의 중심선, 그리고 시가선, 그리고 뭐 P1, P2, P3 이런 선이 중요한 선들이 이렇게 차트에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선들은 거의 뭐 이게 같이 그려지죠. 여기 보면 이게 채널선하고 단기 채널선하고 이 선하고 이 선하고 같이 그려집니다. 위에 있는 하는 계속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어 있죠. 참고선으로 뭐 좀 미세하게 필요한 사람도 있으니까 요거는 뭐 명칭은 안 정해졌는데 이평선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평선이라 보시면 되고, 그 이평선을 기단식으로 하고 선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 겹쳐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복잡하게 이걸 너무 복잡하게 처음 매매하시는 분들 이런 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5분선하고 추세선만 5분선 이거 하고 추세선 이 선하고만 잘 겹쳐서 잘 매매하시면 그것도 충분합니다. 너무 정확하게 진입하고 뭐 정확하게 입질하고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너무 사람이 소심해져 가지고 체계를 못 시키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5분선 정도에서는 들어간다. 그래서 밑으로 2차 라인에서 깨지면 손절한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 진입하시면은, 그래서 적당히 수익 청산하고 또 재진입 자리 노리고, 그래서 경금사자면 상방위로 목표치까지 좀 더 길게 가져가는 습관도 뭐 자기 습관을 들이면 되니까 그렇게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리를 한다면은, 시장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옵션하고 뭐 현물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은 어떤 선물에 파생된 상품이죠, 그죠? 파생된 상품이고, 선물이 시장을 움직이는 주 에너지다. 70% 이상의 에너지를 담고 있다 보시면 되고, 우리는 대부분 더 트레이드는 좀 경험이 많다 보면 외국인의 선물이 매수를 한다더니 기관이 주로 매수를 한다더니 뭐 이런 것
쪽으로 해가지고 내가 외국인들이 매수하니까 매수를 봐야 되겠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우리가 진입 자리도 찾기 힘들 뿐더러 그 힘들어집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그 하지 말라는 거죠. 단순히 차트 안에서만 접근해도 충분합니다. 그 생각이 많아지면 파생을 매매하기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겉다리적인 걸 노리지 마라. 그리고 지수는 막히는 자리에서는 한 번 더 반드시 막힌다. 대체로 100%는 아니지만은 매수를 하더라도 전 고점 이 자리에서 물량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계속 막히는 자리에서 쉬어간다 반드시. 입전에 와서 매티라도 뭐 0.23포인트라도 이게 재차 진입자리 만드는 것이 낫겠죠. 그렇죠? 막히는 자리, 여기 또 막히잖아요. 그죠? 뭐냐? 이 앞에 보시면 물량 있는 자리잖아. 이 물량이 있는 자리거든. 막히거든. 그죠? 입절하고 다시 또 지지선에서 매수 기다리는 게 낫죠. 다시 진입해서 올라가니까 앞에 전저점이잖아. 저점. 이 자리 또 막히잖아. 그죠? 딱 막힌다니까. 막히는 자리 딱 들어간다니까. 발왕한 거거든. 그죠? 그 자리에 다, 그 고점 자리에서 다 이렇게 물량을 털고 한번 거기서 물량을 안기고 다시 밑에서 받아지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는, 완전히 또 이 과정을, 이 라인을 돌파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파해버리니까 쭉쭉쭉 이제 쉽게 올라가는 거죠. 돌파를 해버리니까 이 자리냐, 그 고점 보기 박스권을 완전히 돌파해버리니까 쉽게 쭉쭉쭉 달아 올라가죠. 그래서 어, 앞에의 저항 라인이 물량창 고점 부분이 어딘가 그런 걸 잘 체크하시면서 5분선을 따라서 잘 진입 이렇게 하시면은 큰 탈이 없다. 물론 어, 중간에 이렇게 이제 진입했다가 이렇게 매틱스 이렇게 밀려버리는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겠죠. 그건 매틱 손절 주고 뭐 손절하거나 좀 버티기나, 이 지지선이 중심선 가격보다 비지선이 있으니까 버티면 땅이고, 그래서 또 놓치더라도 또 올라타면은 지지선에서 또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뭐 궁금한 사항은 이런 선들이, 잡다한 선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더 시각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매수는 이런 색깔을 바탕속에 빨간색, 빨간색 계통 쪽으로 색깔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수가 역, 지수의 역대칭으로 5분선을 기준해서 역대칭으로 반대쪽에 이렇게 선을 넣어가지고 색깔을 넣습니다. 이 색깔을 넣기 위해서 만든 선입니다. 그죠? 나머지 선들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매도인 뒤에 위에 텅 비어 있는 것보다는 색깔을 넣어줌으로 해서 계속 내가 매도를 봐야 되겠다, 그런 심리적인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선을 만들어서 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설명을 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과거에보다 추가된 것은 뭐 아랫단에서 이렇게 수치값을 넣어주는 거하고, 전반적으로 색깔을 살짝 뺐습니다. 선 색깔을 살짝 줄이고 봉을 좀 더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제 선이라든지 색깔 너무 진하게 줘버리니까 봉의 색깔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차트의 색을 조금 옅게 빼주고 봉을 좀 더 강조해주는 이런 흐름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색깔이 진해져 버리니까 봉하고 그 어떤 차트의 선하고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떤 차트의 색깔을 조금 빼줬습니다. 색깔을 좀 더 옅게 만들었고, 어떤 선이 과거보다는 좀 더 구분이 하기 쉽게 이렇게 정밀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고,
뭐 다른 수치값들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크게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없고 이런 뭐 몇 가지 이상 바뀐 내용들을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